네, 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도서 리뷰예요. 제목은 거대한 역탄, 마티아스 바이크, 그리고 마르크 프리드리히 공동 저자고요. 책은 2012년도 유럽에서 출간된 책인데 보니까 2013년도 유럽에서 꽤 큰 히트를 친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 때 한국에 소개됐던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됐던 선정이라기보다는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제 이제 퇴근길에 오늘 8월 15일 쉬는 날이라서 그냥 집에서 책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가 왜 부지런한 사람은 더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되는가 라는 이 제목이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유럽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2015년도 시점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봤는지 유럽 쪽 얘기를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책 전반적인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화폐에 대한 익숙한 얘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해서 은행 시스템이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 어떻게 해서 이게 좀 위험한가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먼 사태가 오게 됐던 이유와 전후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이 부자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이 부의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니까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로 돈을 버는 자. 이게 이제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쓴 책이다 보니까 화폐 단위는 유로화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화로 좀 환산을 해봤습니다. 4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4인 가족이 약 5만 유로의 재산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 가족은 이 5만 유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연기금,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이죠. 연기금에 투자를 하고 펀드 그리고 보험 이게 동등한 비율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펀드와 보험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약 한 4분의 1, 한 25% 수준에서 정부 채권을 산대요. 국가 채권을. 근데 여기 예에서는 11,400유로를 채권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6,400만원의 재산에서 1,460만원을 독일 채권을 사게 된 거죠. 저자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5만 유로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 세금은 근로소득세 7,000유로, 부가가치세 4,500유로, 그리고 기타 주류세나 자동차세 이런 간접세를 4,500유로를 납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 납부됐던 세금이 16,000유로예요. 그리고 원화로 환산해보니까 2천만원 조금 넘는 세금을 납부를 했네요. 이게 2011년도 기준이니까 세율이나 모두가 그때 기준으로 맞춰져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정은 정부에 약 한 16,000유로 세금을 납부를 하고요. 이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정부는 그동안에 발행했던 국가 채권, 국채, 채권에 대한 이자로 1,900유로가 이자로 지급이 된대요. 실제 독일에서 2011년도 한 해 동안 지급됐던 국채이자가 620억 유로, 원화로 환산해보면은 80조 원의 이자가 나갔다고 합니다. 실제 지급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훨씬 더 큰 금액이 지급되고 있겠죠. 그리고 서두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펀드나 기타 보험에서 간접적으로 매수했던 채권 이자 한 340유로가 이제 이자 수익, 국채에서 발생됐던 이자를 이 가정은 이자 수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이
독일 국가 채무를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연간 1,560유로가 되네요. 한 200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의 불균형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일반적인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잖아요. 하지만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비용보다는 이자 수익이 더 커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구조상에서는 실제 부자들이 국가 채무 부담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했었던 세금 자체가 국가 부채 이자를 상환하는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금으로 납부하는 이자 비용보다 이자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복리로 증가하지만 부채의 규모도 똑같이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경우 현금 가치는 35년이 지나면 절반의 가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부채가 아닌 지금 이러한 예를 일반 가계부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의 왜곡 속도, 불균형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즉, 정부의 부채는, 그리고 가계부담은,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의 부채, 가계부담이라고 하죠. 가계부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그러나 이 부담은 이자 소득보다는 이자 비용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몫이 된다. 그리고 이자는 이자를 만들고 그 이자는 새로운 이자를 만드는 이런 복리 시스템의 형성이 되어 있고 금융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저자가 얘기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을 때만 가능은 하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부 부채 부담이 점점점 증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생시키는 부채가 일반 서민들, 이렇게 부지런한 다수에서 자산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결과가 가능하게끔 하는 합법적인 경제 시스템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실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실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파생 상품과 같은 가상의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치권과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합작으로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광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자는. 그래서 현행 금융 시스템은 합법적인 다단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펑 하고 터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의 금융 환경을 적극적인 태도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2012년도에 이 두 저자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먼 브라더스 관련된 내용을 좀 구체적인 데이터로 어떻게 이 세금들이 자본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라서요.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 영상을 기대하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퍼였습니다.